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 이후 NCS 기반 취업 시장이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됐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는 지금부터는 글쓰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뭘로 표현을 해야 된다? 글로써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경제 시사나 경제 정책, 국제 동향 등에 관련된 직무적인 기본 지식을 우리가 신문이나 강의나 아니면은 어떠한 시사 만평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습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NCS 직업기초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언어, 수리, 추리, 기본적인 지식을 완벽하니 이론부터 답 찾는 방법까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간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NCS 직무 수행 능력 필기 시험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합 기초 전공, 아까도 말했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기, 전자, 토목, 건축 등 관련된 기사 1급 수준에 관련된 지식이나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권 공기업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은행부터 16개 MH 공기업을 노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제 시사 논술이나 경제 금융 시사 상식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전공에 관련된 전공 논술, 대학교 4학년 때까지의 그 전공 논술,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다. 그러면은 경영학은 단답형으로 30% 정도 수준뿐이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재무관리와 회계학에서 80%에서 70%가 나옵니다. 경제학은 미시거시에서 나오겠습니까? 미시거시는 일단은 객관식으로 30% 정도 나옵니다. 금융권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화폐 금융론이나 국제소득론, 국제경제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학 같은 경우도 민법, 형법, 헌법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식 시험에서 나오겠지만은 아무래도 상법이나 경제법, 금융법, 회사법, 어원법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1번 보시면은 민간기업도 직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에세이 전형으로 대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사적인 지식이나 직무 수행 능력 관련된 지식이나 문제 해결, 갈등 관리, 자기 개발, 조직 관리, 팀워크, 리더십 그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글로써 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직무 능력, 역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글이나 어떠한 표현, 보고서 작성, 논술 아니면은 글쓰기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역량과 직무 지식을 무엇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글로써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NCS 역량 기술서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뭐다? NCS 역량 면접이다. 자, 뒤에 나옵니다. 자, 공기업은 302개 공기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진 유임을 보시면은 302개 공기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은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NCS가 시행이 되면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적게는 7%, 많게는 20%, 여기는 15%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광해관리공단, 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내지는 경남혁신, 제주도혁신, 부산혁신, 울산혁신 한번 볼까요? 울산혁신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동서발전, 산업인력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운전면허본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에 있는 공기업 공사공단은 지역 혁신도시로 해가지고 본사를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 출신자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무조건 7%에서 많게는 20%까지 무조건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가산이나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격을 못하느냐, 이 부분을 인사담당관 내지는 채용 담당관하고 물어보면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일정한 필기시험이나 면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 똑같은 기준이라면은 무조건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 내가 지역의 주민등록번 거주지를 5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지방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역 인재 채용 거의, 자, 광주 전남 같은 경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한전 KPS, 한전 KDN, 전력거래소,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진흥원, 농촌공사, 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 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나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합격하기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상반기 공기업 채용 분석 2015년 1월부터 2016년도 2월까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모든 공기업 공사공단을 제가 요약해서 지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다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월 23일 날 처음으로 NCS 전형을 실시를 했습니다. 2월 14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 무슨 과목을 봤냐? NCS 직업기초능력 50문제, 한국사 20문제, 영어 30문제를 필두로 해서 이 부분이 시험을 봤어요. 전공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은 3월 6일 날 필기시험을 보면서 직무종합능력 120문제를 시험을 봤어요.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무능력시험이라는, 직무종합능력시험이라는 뭐냐? 언어, 수리, 추리, 상황판단, 일반상식, 한국사 각 15문제씩 해가지고 120문제를 시험을 봤어요. 2015년도. 그런데 문제는 하반기 때는 이 전형으로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ACS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심사평가원 3월 21일 날 시험을 봤어요. ACS 역량 기반 지원서로 통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ACS 직업기초와 NCS 직무 수행 능력 필기시험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자, 전공 과목이 없어집니다. 전공 과목이 남동발전이나 에너지발전 공기업은 일단은 NCS 역량 기반 지원서와 전공 필기 과목을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일단은 치렀어요. 현재 2016년도 상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업은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은행 2015년도 4월 25일 날 필기시험을 봤어요. 논술, 약술, 그 다음에 직무능력검사. 자, 논술 한 문제, 경제금융 한 문제, 일반사회 한 문제, IT 한 문제 중에서 택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본인이 쓰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내지는 기승연결, 내지는 결기승전.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제금융 시사상식과 경제 논술이나 경제 부분에 대한 국제인재나 사회성에 관련된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글로써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약술은 경제금융 2문제, 일반사회 2문제, IT 2문제 중에서 택 2문제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전공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죠? 직무능력검사 해가지고 언어 30문제, 수리 30문제, 추리 30문제. 이게 2015년도 상반기 때 실시되었던 필기전형입니다. 근데 2015년도 하반기 때는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NCS 전형으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전력이 있어요. 한국전력. 자, 위에 보면은 KB국민은행 논술 및 기획보고서 작성, 경제금융 시사상식, 국어, 국사. 2015년 하반기 때도 똑같습니다. 자, 한국전력 보면은 외국의 성적 870점 만점, 자격증 20%, 기술
기술직은 40%, NCS 기반 지원서. NCS 기반 지원서가 한국전력은 적부 판정입니다. NCS 역량 기반 지원서를 잘 못 쓴다. 그러면 무조건 부판정이에요. 아무리 잘 보더라도. 그래서 직무능력 검사. 여기 보면 있죠.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 문제 유형은 바꾸어졌다. 상식, 한국사, 법학, 전기공학 등 암기가 필요하거나 지식을 묻는 시험은 출제하지 않겠다. 이 부분 뭡니까? ACS 전형으로 출제는 하지만은 암기를 묻는 지식시험은 출제하지 않겠다. 단, 언어, 수리, 추리. 어떤 부분? 단순한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자, 한국공항공사. 지금 전형, 지금 원서 접수죠? 자, 보세요. 한국공항공사. 5월 8일 날 작년 상반기 때 시험을 봤습니다. 여기는 인성검사 플러스 NCS 직업기초 플러스 일반상식. NCS 직업기초는 뭐가 들어가느냐? 의사소통,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직업윤리 해서 경영학, 재무관리, 회계학, 20년은 전공필수 기사 수준으로 내겠다. 이게 상반기 때 전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NCS 전형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나눠준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 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 그 다음에 가스기술공사, 한국은행 쭉쭉 나오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과연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한수원, 내일 이제 3월 달에 곧 나오죠. 한수원 작년 10월 31일 날 필기시험을 봤어요. 사무직 토익 750점, 기술직 700점, 패스페일로 전부 다 시험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전공 불문, 학점 불문, 자격증 없어도 돼. 자, 사무,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원자력, 토목, 건축, 전산, 통신 분야를 선발을 해서 1차 전형에 몇 배수? 2.5배수를 해서 직무 역량 검사 플러스 자격증은 가점으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검사가 몇 점? 70점입니다. 70%.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리능력. 여기 보면은 있죠. 간단한 것부터 긴 것까지. 단순 추론, 복합 추론적인 문제까지 다 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언어, 수리, 추리, 플러스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직무수행 능력 30%, 30점. 전공 기초, 종합 직무, 전공 기초 지식 25문제. 기초 상식 5문제. 그럼 몇 문제가 나옵니까? 30문제가 나오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면접까지. 이번 4월 달에도 아마 거의 이러한 유사한 형태로 NCS 직업기초능력 플러스 종합기초전공지식 플러스 상식이 들어가 있죠. 5문제. 이것은 뭐냐? 한수원 상식입니다. 한수원 상식. 에너지발전 공기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상식.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밑에 보면은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AT가 있어요. 11월 초에 나옵니다. 영어, 일반상식, 한국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행정, 경영, 경제, 민법, 상법, 회계, 행정법 중 2과목. 원래 AT,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는 전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원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전공 과목이 원론 수준으로 2과목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NCS 직무 수행 능력 필기시험을 이걸로 대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동서발전이 나오죠. 동서발전은 1차 필기시험, 전공시험,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한국사, 그 다음에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이 부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 법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을 하기 위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공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종합직무, 기초, 전공, 지식.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습득 능력이 빠르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한전이 있습니다. 한수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남방공사, 가스공사, 가스안전, 기술공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한전, 한수원 이 부분에 대한 공통은 뭡니까? 에너지 발전 공기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죠? 첫 번째가
NCS 역량 기술서 작성이죠. 왜? 적부 판정이니까. 두 번째 뭡니까? NCS 직업 기초 능력을 풀기 위한 언어, 수리, 추리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NCS 직업 기초 능력 필기시험 몇 가지 영역, 10가지 영역을 이론과 문제풀이로 공부를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이 세 개는 기본적인 거예요. 거의 302개 공기업, 공사공단, 대기업, 은행권, 금융권, 공기업까지 거의 공통적인 내용일 겁니다. 여기에 한전은 전공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한수원은 전공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종합, 직무, 기초, 전공, 지식시험, 법, 경제, 경영, 행정, 정치, 법률, 과학기술까지. 한수원이 제일 많이 뽑죠? 1000명. 그죠?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남방공사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공이 들어가죠? 여기 보는 것 같이. 동서발전, 여기 보는 것 같이. 법학, 플러스 행정학. 왜? 법정기념일이니까. 최소한 법정기념일을 지원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위에 최소한 전공이라고 하는 전공 필수가 언제까지 배우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죠? 이 부분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상경진열. 상경진열에 있는 사람은 경제학, 미시것이죠. 경영학 일반. 경영학 일반에는 재무관리 회계학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회계학이라고 딱 정해진 지가 있어요. 회계학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공계는 여기에 전산학. 그 다음에 전기, 전자, 토목, 건축, 기계, 화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 1급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뭘 해야 된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다섯 번째. NCS 역량 면접이죠? 개별 면접, 인성 면접, 플러스 토론 면접, 토의 면접, 역량 면접, 성향 면접, 플러스 PT 면접.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경영진 면접.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죠? 뭐가 있어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봤는데 내가 젊었을 때 한가닥에서 문신이 있다. 그러면 합격이 될까요? 떨어질까요? 응?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나같이 선한 인사 담당관을 만났다. 그러면 너 빨리 문신 지우고 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추가 신체검사를 받아서 합격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302개 공기업 중에서 메이저급은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준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은행권, 금융권까지 커버가 될 수가 있겠죠. 왜? 코트라는 경제논술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들어가죠? 무역협회 경제논술이 들어가요. 국민은행 경제논술 들어가죠? 보고서 작성. IBK 들어가죠?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경제, 금융, 시사상식. 내가 토익 850점 이상 맞아가지고 코트라 무역협회도 내가 노려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경제, 논술. 신문으로 있는 경제 논술. 시간표에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이 합쳐진다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302개 공기업, 대기업, 100대 대기업, 10대 대기업, 은행권, 금융권 공기업 필요놓고 어디까지? 국정원 7기까지 섭렵을 할 수가 있어요. 99번을 떨어져야 한 번, 99번 떨어지더라도 한 번 합격하면 합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쭉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자, 다 나와 있죠? 자, 국민건강보험. 아까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나왔어요? 상반기 때.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합직무능력,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상업판단, 자료에서 일반상식 해가지고 120문제 나왔죠? 근데 하반기 때 국민건강보험 어떻게 나왔습니까? ACS 기반 채용 서류심사, ACS 기반 필기시험, ACS 기반 필기시험은, 직업기초 필기시험은 75분에 나오면서 85분에 풀어야 된다. 인성검사는 몇 분입니까? 50분에 350개를 풀어야 된다. 총 13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행정직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능력, 대인관계, 이 5가지만 직업기초능력으로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이게 다 나눠지죠? 분류별로? 이것만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언어, 수리, 추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어떻다?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CS 기반 역량면접, 경험면접과 상황면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맡겨줘라. 그러면은 합격을 시켜주겠다. 이런 부분이지, 이런 부분.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고 경영학을 하고 법학을 하고 행정학을 하고 6개월, 10개월 그렇게 공부를 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국문학과가 아니라 뭐 심리학과를 나왔는데, 그죠? 심리학과를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금융권 공기업을 들어갈 거야. 그러면 행시 출신자들, 7급 공무원 출신자들, 경제학과 전공한 출신자들, 상경계열 출신자들,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 학과를 나오지 않거나, 형식 공부에 대해서 경제학을 안 했거나, CTA 공부를 해서 경영을 안 했거나, CTA 공부를 해서 뭐 재정학을 안 했거나,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금융권 공기업을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서 붙을까요? 거의 떨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도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A매치 금융권 공기업 뭘로 들어가야 된다? 스펙추얼 전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NCS 역량 기술서와 내 역량을 표현하는 글쓰기, 미션 전형으로 들어가서 면접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진로를 컨설팅하고 진로를 잡아야 돼. 내가 만약에 고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공계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전기, 전자, 토목. 그 관련된 기계공부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력, 전공, 불문, 연령, 나이, 불문, 군대만 갔다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원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걸 혼자 공부한다? 혼자서는 잘해. 왜? 스터디는요. 자, 우리 학교 때 공부한 건 어떻게 돼? 해답지를 놓고 문제를 풀면은 거의 다 100점 다 맞아. 그 시간에는 다 풀어. 근데 해답지를 없고 문제를 풀으려면은 풀지를 못해. 실질적으로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은 그냥 다 풀립니다. 즉, 뭐죠? 이론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문제를 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뭘 합니까? 자, 우리가 방식을 알아야 되겠죠, 방식을. 방식을 알기 전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론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식을 알아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과정이 참
다 펴진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면서 시간과 반복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전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 75문항을 80분에 풀어라.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풀어요. 절대. 절대 못 풉니다. 그랬을 때 나에게 어떤 부분이냐요? 합격이라는 이 부분이 두 글자가 딱 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공기업의 NCS 역량기술서 작성을 해야죠. 그럼 이 NCS 역량기술 작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 대한 장점, 가치관, 나에 대한 기술, 지식, 그죠? 그 다음에 강점, 문제 해결, 갈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를 내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기업별에 맞는 역량 기술서를 하나씩 작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딱 내가 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딱 지원을 해서 필기와 면접까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자, NCS 역량기술서나 자소서를 여러분이 작성을 했을 때 혼자 누구나 다 이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첨삭을 안 받죠.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첨삭을 해요. 이것은 제가 단언한 건데 80% 이상은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같은 동료와 같은 세대가 이 부분을 보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까? 왜? 면접을 보고 인사 담당관들은 45세에서 50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그 면접을 본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5세에서 30세, 33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설득을 못 시키고 이 사람을 감동을 못 시킨다면 이 사람이 합격이 되겠습니까? 나는 안 시켜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 갔을 때 여러분들은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수강생들의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학원업계에서 사설업계에서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분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었네요. 자, 인천국제공항공사 곧 나오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런 부분입니다. NCS 직업기초능력 토익이 물론 80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80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을 나눠준 그 자료에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나오죠? 아까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공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자 1월 9일날 상반기 때 2016년 1월 9일날 필기시험을 봤는데 상반기 1월 9일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더 어떻게 됐죠? NCS 직업기초와 직무수행능력 관리에서 조금 더 세분화가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자, NCS 기반 저희 학원의 4개월 인텐시브 종합과정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전부 다 얘기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2016년도 3월 달에 저희 학원에서 새롭게 개강하는 2개월 합격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토요일 날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토요일 날에는 국정원 NIAT가 있고 국정원 한국사 에세이 논술시험이 있습니다. 논술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월화수목금토를 통해서 공기업, 공사공단, 대기업, 은행권, 국정원 7급 7월달 시험까지 완벽하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빡세게만 공부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자, 3월 달에, 4월 달에, 한전, 한수원, 에너지발전, 공기업, 내지는 근로복지, 산업인력, 공항공사, 인천공사, 금융공무기업, 이런 부분을 내가 누리겠다. 자, 어떻게 됩니까? NCS 직업기초능력, 이론과정을 듣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이론과정을 들어. 그 다음 뭘 들어야 됩니까? NCS 역량기술 작성. 그 다음 뭘 들어야 되죠? 종합직무기초전공. 이 세 과목만 들으면 돼요. 한수원 대비를 한다면은. 한전 대비를 한다면은. 이 부분만 들으면 되겠죠? 여기에 뭐가 또 플러스가 됩니까? 언어, 수리, 추리에 관련된 기초, 이론, 특강이 또 학원에서 개최가 되죠. 끝나면은 언어, 수리, 추리 플러스 한다면은 어디도 준비가 돼요? 대기업도 준비가 돼요. 3월 말에 어디가 나옵니까? IBK 나와요. 4월 초에 국민은행이 나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나와요. 그러면은 IBK를 준비한다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NCS 직업기초능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 언어, 수리, 추리 플러스 NCS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IBK 준비한다. 그럼 또 뭐 해야 되겠어? 경제금융 시사상식, 경제논술, 신문으로 보는 경제논술, 시사논술.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고 쓸 수가 있겠죠. 물론 NCS 역량기술 작성 이 부분은 공통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왜? 면접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세팅을 하면 돼요. 세팅을. 자, 이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이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NCS 역량기술사 나왔어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NCS 기반지원서예요.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여러분들 나눠준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원인, 결과, 문제, 해결 방안, 갈등 관리, 네가 우리 공단의 면접관이라면은, 네가 우리 공단의 홍보 담당관이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가치관을 통해서 기술을 하여라. 몇 자? 1000자 내지는 2000자. 돌아버리지. 내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를 해봤어야 알지. 홍보 담당관이 돼봤어야 알지. 그죠? 그래야만이 이 부분을 써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 가치관이나 핵심 영역에 비교해서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자, 지역난방공사. 2015년도에 지역난방공사 이 부분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못 써가지고 지역난방공사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 쓰지를 못해가지고. 본인의 지식과 기반에 경험하여 300자 해갖고 1200자를 써라.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에너지. 나는 행복한 에너지가 뭔지도 몰라. 행복한 에너지가 뭐야? 모르지.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홈페이지를 철저히 분석하지 않고 난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지가 않으면은 이 부분을 쓸 수가 없어요. 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윤리관, 직업관, 공직관, 경험, 기술 이런 부분이 없으면 또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갈등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죠?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한 경험. 자, 핵심 가치는 도전, 열정, 상생입니다. 본인의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기술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아. 한국사. 여기 나오죠, 한국사. 그죠? 한국사. 본인이 판단하기에 한국사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본인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리더십인지 설명하고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300자로 쓰시오. 차라리 이런 것은 1000자로 쓰라 그러면 1000자는 쓸 수가 있을 거야. 근데 300자로 써래. 그죠? 그 인물이 당시 지위와 처한 상황, 그 인물의 리더십이 당시 사회나 국가에 끼친 영향, 그 인물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당시 발생한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최근에 방영된 징비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유성민이 나오죠? 이순신이 나오죠?
선조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예요? 유성룡의 리더십, 이순신의 리더십. 선조는 어떤 사람이었나? 광해군은 어떤 사람이었나? 그 부분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을 통해서 내 리더십, 가치관, 인물, 배경, 상황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300자씩 쓰란 얘기야.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장애 요인은 뭐였나? 진규록에 나오는 유성룡의 리더십의 장애 요인은 뭐였어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설득이 잘못됐을까요? 의사소통 능력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분석 능력이 잘못됐을까? 저돌적인 추진력이 잘못됐을까? 막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국수의 원자력.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자, 직무와 관련된 경험, 직무와 관련된 활동, 맡았던 역할, 본인이 배우고 이룬 점, 동료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 다음에 전문성, 당시 상황과 해결 방법, 이런 부분을 쓰란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역량기술서는 제가 그래서 봤을 때 NCS 직무수행 능력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를 글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써.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부분은 본인의 뭐가 연결이 되겠습니까? 꿈하고 연결이 됩니다. 꿈하고. 꿈은 비전이죠? 비전은 미션을 발생하게 만들죠? 여기에 대한 나뭇가지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또 간략하게 단문 형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것을 연결한 것이 이 부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완결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최종적인 합격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한국전력. 자,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쓰시오.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력, 활동을 쓰시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라.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400자로 전부 다 쓰시오. 한국전력은 또 의외로 또 쉬워요. 왜 쉬웠냐? 2015년도에 이 부분이 왜 쉬웠냐? 왜? 서류전형에 대한 가산점과 서류전형에 대한 그 부분을 100% NCS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약에 2016년도 한국전력이 100% NCS 전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NCS 역량기술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자, 대기업.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전부 다 삼성, 그 다음에 삼성생명, 반도체, SK, LG, 포스코 부분인데 현대차 부분이죠. 현대차. 신사현당은 아들 이가 명성을 얻은 계기로 그 업적이 후대에 높이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이윤 가운데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을 골라 그 인물을 재조명하라. 이게 예시 문제지. 신사임당은 이 일을 통해서 높게 평가되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인물을 쓰라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8부 문제 보세요. 계약위에 조선을 침략한 나라를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이런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대한 단순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이 부분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죠. 한국사 에세이. 그래서 대기업은 한국사 에세이와 역사 에세이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겠죠? 무역협회. 자, 이게 무역협회입니다. 자,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10월이고 코트라는 9월 말입니다. 자, 무역협회 코트라는 토익 850점 이상입니다. 그죠? 자, 무역협회는 경제논술 시험하고 영어 논술 장문 번역 플러스
영어 면접 플러스 NCS 면접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코트라는 전형이 바꿔졌죠, 지금. 코트라는 뭡니까? 경제, 논술, 플러스 직무, 능력검사. 이게 NCS 플러스 언어, 수리, 추리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문제, 해결, 논술. 지금 현재 직무, 역량, 논술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면접. 어떤 면접? 창의력 면접, 분석력 면접, 상황 면접, 영어 면접. 거기에 있는 NCS 역량기술서 또는 자소서가 이겁니다. 본인의 꿈은 무엇이고 왜 그 꿈을 가지게 되었는가? 200자. 본인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고 성취한 결과는 무엇이 있는가? 본인이 한국무역협회에 꼭 필요한 차별화된 인재 이유는 무엇인가? 네 자랑을 한번 해봐라. 이게 말하자면 어떤 면접입니까? PT 면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글로 표현하는 거지. 내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 또는 추구하는 가치와 그에 해당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마지막이 중요하죠.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3개를 정하여 10자 이내로 써란 얘기야. 내 키워드가 뭐냐? 변화, 혁신, 도전, 상생 그런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역협회. 자, NCS 기반 스펙추얼. 이 스펙추얼 전형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마사회죠, 마사회. 마사회는 학력 전공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스펙추얼 전형은. 마사회도 있고, 공항공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사학연금, 이런 데가 전부 다 스펙추얼 전형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 스펙추얼 전형이 아십니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마사회로 제가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신의 꿈이나 비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술하세요. 단,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거의 노력, 꿈을 이루기 위한 앞으로 계획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2000자로 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배우고 성장하는 님, 미션 2. 미션 3, 조직에 기여하는 님. 당신이 면접관이다. 그럼 너는 어떤 질문을 낼래? 이런 것이 미션 1부터 미션 8까지 해서 1박 2일 동안 내지는 하루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스펙추얼 미션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미션도 여러분들이 또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분석적 능력을 글로 표현해서 또 보내줘야 돼. 이 부분이 스펙추얼 미션 전형입니다. 이게 도형이는 스펙추얼 미션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지. 그치? 왜?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 얼굴도 잘생겼고. 자, 그 다음 은행권, 우리은행, 국민은행.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KB인의 국민은행, KB인의 기본 역량 3가지와 행복의 조건, 갈등, 이를 극복한 경험, 인문학 책, 추천하고 싶은 책, 역사 속의 인물 중에서 나를 보이고 싶은 거, 이런 부분을 다 써줘야 돼요. 이게 자소서입니까? 한번 물어보죠. 이게 자소서입니까? 자소서가 아닙니까? 자소서예요? 나를 소개하시오. 본인의 성장 배경은, 너의 장점은, 너의 단점은, 네의 강점은, 입사 후 포부는, 너는 왜 여기를 지원하게 됐느냐, 지원 동기. 이게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그 부분을 1분 스피치로 하는 게 자기소개 1분 스피칭이에요. 말만 자기소개서지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역량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글로써 여기에 맞춰서 쓰라는 얘기거든. 이게 은행권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하고는 철저히 다릅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자, 기업은행 한번 볼까요? 본인의 성장 과정과 에세이형. 약수력이 있죠? 본인의 경쟁력을 뭐라고 정의하고 그 이유와 자랑할 만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타인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후회됐던 상황과 이를 극복하는 노력은 너는 무엇이냐? 네 삶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냐? IBK의 핵심 가치가 고객의 행복, 신뢰, 책임, 창조적 결정, 최강의 팀워크인데 너는
입행의 포부에 이 핵심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냐? 이게 자소서예요. 신한은행, 봐보세요. 신한은행. 너의 가치관을 통해서 인생에 의했던 책이나 사람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기술하라. 한국사 역사적인 이윤과 관련된 책을 읽고 본인이 벤치마킹 하고 싶은 이유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업적과 배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이게 자소서라고 얘기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면 로드맵 있죠? 공기업공사공단, 대기업은행권, 국민권 공기업, 국가정보원 7급 해서 공기업공사공단별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쭉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국정원은 자연적으로 공기업공사공단, 대기업, 은행권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7월 달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국정원만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틀린가요? 병훈 씨? 맞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 같은 준비된 인재를 뽑아라.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다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고 취업에 대한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글로써 표현을 해야 된다. 글로써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말로써 얘기를 해야 된다. 그죠?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칭찬할 줄 알며 자신을 상품화시켜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된다. 끊임없는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망설임과 두려움을 없애야 하고 실수를 해도 당당해라. 왜? 면접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죠? 당당하게 실수하면은 그것도 합격이 됩니다. 정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빵 터뜨리는 말도 좋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인 거니 6명의 예를 들어서 면접 수험생이 있어요. 전부 다 yes 했어. 이게 나야. 나는 yes로 가면은 합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는 당당하게 노하고 가야 돼. 그래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다 S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정량적 평가에서 어떻게 돼?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 그죠? 근데 1 플러스 1은 2다. 전부 다 S야. 근데 나는 노라고 했어. 왜 노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은 합격이 되겠지. 전부 다 침착하고 전부 다 성실하게 답변을 다 했어. 어떤 질문을 물어봤는데 나는 어떻게 되겠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답변을 할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개그맨이 되라. 전부 다 웃을 수 있는 한마디를 빵 터뜨려라.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순발력과 민첩한 판단력이 필요하겠지. 1 플러스 1은 2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1 플러스 1이 2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1 플러스 1이 3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다면 3이 아닙니까? 틀렸다면 얘기해봐봐. 그렇게 말하면 돼. 그러면은 면접관은 어떻게 됐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 빨리 끝내고 가서 나는 소주를 한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배우고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데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장소를 꼭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책을 반복적으로, 신문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자, 세종처럼은 리더십과 백성을 향한 세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기획과 기술, 모든 것은 기획과 기획입니다. 영업을 하는 것도 기획이고 모든 사고를 하는 것도 다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의 힘, 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트렌드 코리아, 한국에 대한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인 그러한 트렌드를 내가 파악을 하는 거. 6일 약국 갑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에 의한 마케팅 능력. 왜? 저 사람은, 김성호 씨는 택시를 타면은 무조건 6일 약국 가자고 그래. 그럼 택시기사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죠? 예, 알려줘. 또 택시 타. 6일 약국 가. 약국이 안 될 때는 하루 종일 택시만 타고 돌아다녔어. 어디 가자고? 6일 약국 갑시다. 어디 가자고? 6일 약국 갑시다. 이게 여러분들도 학원 올 때 택시 타고 올 일 있으면은 이그잼 잡수를 가자고 그러세요. 몰라? 알려줘.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사람, 모든 택시기사가 6일 약국을 알았어. 그래서 성공을 했던 그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범고래와 범고래를 칭찬하는 그런 부분이죠. 의사소통. 그죠? 상대방에 대한 설득. 자,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서. 전략서입니다. 전략서. 상대방을 죽일 때는 기합 먼저 제시하라. 바람, 물, 하늘, 땅. 그런 부분은 오륜서. 사장의 일. 내가 그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그 기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이게 사장의 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첫 헤드라인에 눈 내리는 것도 내 책입니다. 눈 내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죠? 불가항력이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도 내 책이라는 얘기지. 사장이 되려면은. 이러한 8가지 책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순발력과 임기응력이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 나눠준 것 보면은,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2016년 공기업공사공단 채용 일정 및 현황 그 부분이 제가 300개 공기업 중에서 메이저급으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뒤에 보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까지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1박 2일 취업 캠프 콘서트가 있죠. 그래서 역량기술서, 언어, 수리, 추리, 그 다음에 NCS, 면접까지 해서 1박 2일에 끝내버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맨 뒤에 보면은 스펙을 초월한 나만의 스토리 NCS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제가 NCS 역량기술서와 면접을 하기 위한 교환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차를 제가 지금 뒤에다 첨부를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목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음 주 목요일날 수요일날부터 일단은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과연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말을 다룰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설명을 드릴까요? 1강을 보시면은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울리는 자소서 및 역량기술서 작성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선발 기준을 하고 NCS 기술서 작성을 어떤 정식에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갑니까? 과제문이 나가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기술하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딱 내주면은 이 과제물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제 메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2강 때 꿈찾기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꿈찾기 프로그램. 그래서 꿈과 비전과 가치관, 삶의 터닝포인트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또 과제물이 나가죠. 그 다음에 3강 기업의 현재를 알면 미래의 내가 보인다. 4강 면접관을 사로잡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준비 전략. 5강 나를 자신있게 만드는 10가지 면접 전략. 6강 실전 면접 및 악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PT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면접을 보면서 툭 던지는 압박 면접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첨삭을 해가면서 토론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NCS 역량면접은 결국은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현재 학원에서 하고 있는 원포인트 통합교육 프로그램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4개월에서 빠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10분 남았는데요. 5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3월입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자, 1월달, 2월달은 지나갔어요. 자, 3월달부터 나오겠죠. 3월달, 4월달에 어디가 나옵니까? 대기업이 나옵니다. 또 은행권이 나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해서 공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과목은 뭡니까? 언어수리 NCS, 경제금융시사상식, 경제금융시사논술, 종합직무 기초전공. 자, 3월부터 4월달 말까지 어디가 나옵니까? 에너지발전 공기업, 한전, 한수원을 비롯한 에너지 발전 계열 공기업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간다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전공만 하면 되겠죠? 1학년, 2학년 때까지 배웠던 전공. 그죠? 자,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초까지는 어디가 나옵니까? 금융권 공기업. 금융권 공기업 40% 정도를 채용을 합니다. 한국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거기까지 해서. 자, 5월달까지 들어가고 6월달부터는 뭐가 됩니까? 거의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휴면기에. 그런데 우리는 휴면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3월달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합니까? ACS, 직업기초, 그죠? 플러스 언어, 수리, 추리, 플러스 또 뭐랍니까? 인적성에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공간지각이나 상황판단이나 자료 해석을 보충적으로 공부를 하겠죠. 이 부분을 합쳐놓은 게 뭡니까? 니트, National Intelligence Aptitude Test. 국정원 니트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작년에 1차 합격했으니까. 그렇죠? 틀린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국정원은 한국사, 에세이, 논술. 한국사 에세이 논술을 공부를 하면은 한국사적인 지식과 한국사 역량 기술이나 한국사 에세이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쓸 수가 있죠? 아까 보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7월 달에 뭐 시험이 있습니까? 국정원 7급 시험이 있어.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7월달, 8월달 방학이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도 놀면 안 돼. 떨어졌어. 되면 면접을 보면 되고, 7, 8월달, 9월달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만이 하반기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하반기 8월 말부터 언제까지? 2월까지 공기업, 공사공단 302개가 70% 정도가 쏟아지면서 대기업 하반기 취업이 또 들어가겠죠. 8만 1000명에 해당하는 그 인원에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은행권도 마찬가지고 9월달 코트라, 10월달 무역협회, 9월 말부터 11월까지 A미츠 금융권 공기업 16개, 10월달, 11월달에 ATV를 비롯한 공사공단, 그 다음에 이때 뭐가 나옵니까? 한전, 한수원, 상반기가 나올 겁니다. 올해 왜 늦어졌어요? NCS 때문에 늦어졌지. 내가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못 한다는 얘기지. 왜? 이 자체에 대한 스펙트럼을 모르니까. 그죠?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전공 과목을 한다. 왜 전공 과목을 하는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어디 들어가려고? 금융권 공기업 들어가려고? 에너지발전 공기업 들어가려고?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 수리, 추리, 플러스 NCS 직업기초, 플러스 NCS 직무수행 능력이 아닌 기술서, 면접, 이 한국사, 종합직무기초전공 이것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출신이 아닌데도 미식어시를 배우고, 나도 경제학과 나왔지만은 다 잊어먹었어요. 몰라. 근데 경제학과로 안 나온 사람이 1년 동안 배운다고 해서 경제학과 나온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객관식은 모르겠다. 따라갈 수 있을지. 찍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내에 맞는 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다. 꼭 명심하시고 3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 잘 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동영상을 줄 테니까 동영상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학원에 있는 동영상은 전부 다 어떤 동영상이다? 2014년도, 15년도에 대한 기출문제나 경향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2016년도에 맞게 전부 다 스튜디오식으로 아주 간략하고 함축적으로 전부 다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놓은 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공부를 못해.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24시간 플러스 12시간이면 36시간이야. 그죠? 24시간 핵심론 강의하고 실전 문제풀이 240제를 36시간에 예를 든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6일이면 다 끝나버려요. 이걸 못한다. 그럼 취업을 하지 말아야지. 장사에 장사. 그래서 2개월에 다 끝낼 수가 있다. 제가 자신을 하는 겁니다. 단 NCS 영양기술도 오고 NCS 면접은 2개월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보니까 알겠지.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끝내. 왜? 계속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영향을 끄집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4개월 내지 6개월의 그 프로그램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취업 통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시고 좋은 직장에서 마음껏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